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 창원여자고등학교 교사 박진형.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과 비교해 볼 때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추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출제평가되고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 기록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축소,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포함한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 등 2022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된 사항들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과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고 각 전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 및 주요 변경 내용. 전체 모집 인원 감소,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감소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9%인 27만 2,032명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7만 2,264명을 선발합니다. 전년 대비 수시 모집 인원은 410명 감소하였고 비율은 1% 증가하였으며 정시 모집 인원은 4,418명 감소하였고 비율도 1%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살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수도권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은 35.6%로 0.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수도권 11.9%의 약 3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감소분이 4,907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핵심 전형 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 전형 체제에 따라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인원 27만 2,032명 중 23만 3,479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 인원 7만 2,264명 중 6만 6,300명을 수능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형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는 수능 종합 교과 실기 논술의 순서로 선발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종합 수능 실기 논술의 순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능 전형을 30% 이상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수능 또는 교과 전형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부분이 교과 전형을 30% 이상 선발하기에 교과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시와 정시 전형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수시에서 전년 대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은 536명 감소, 비수도권은 193명 증가하였습니다. 수시에서 전년 대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은 520명 감소, 비수도권은 1,512명 감소하였습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은 일부 대학에서 신설하여 전년 대비 수도권에서 340명이 증가하였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 수도권은 593명 증가, 비수도권은 4,2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 증가. 2024학년도 이전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고른 기회 전형의 선발 대상을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오도 학생으로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으로 변경하고 선발 대상을 기존의 고른 기회 전형의 보호 종료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만학도 등의 인원을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 선발 모집 인원은 36,434명으로 전년 대비 2,3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공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2,9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 한해 약학 간호계열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2,581명 증가하였고 지역인재 전형 선발 대학은 93개교에서 103개교로 10개교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중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전형도 추가되었습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
수도권 대학들의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의예학 계열의 경우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62,137명과 정시 72,264명을 합치면 134,401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경향은 있지만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능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주요 전형별 특징. 학생부 교과 전형.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공익대 등에서 전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 합을 낮췄고 경기대 학교장 추천, 서경대 교과 우수자,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 등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합격 불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역 균형 전형은 2024학년도에 일부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강대의 경우 추천 가능 인원이 고교별 최대 10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20명으로 크게 늘렸으며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 4명, 2023학년도 8명이에요. 2024학년도에는 10명으로 추천 가능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숙명여대는 추천 인원 제한을 없애었고 연세대의 경우 고교별 3학년 재적 인원의 5% 이내에서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에 비해서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였고 전체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라도 반영하기에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으며 경인교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 성취도와 교과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정규동아리, 교내 봉사활동이 반영되므로 교내 활동에서의 학교생활 충실도가 중요해졌고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독서활동은 정성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활동 상황란의 대입 미반 영이 독서 자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독서의 경우 독서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최종 합격 불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2021년 7월에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예고를 통해 전공 연계 교과의 수 과목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핵심 권장과목과 이수를 권장하는 권장 과목으로 구분하여 학과별로 안내하였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는 아직 서울대처럼 학과별 자료까지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과별 인재상 등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신청하는 4년도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전형.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는 16개 대학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수능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정시 선발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정시 수능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24학년도에 고려대에서는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하여 교과를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의 교과평가가 정성평가 방식인데 비해 고려대는 정량평가로 실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 대부분 인문계열에서는 수학과 탐구 반영 과목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연계열에 한해 수학은 미적분 또는 비하, 탐구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비하 응시자가 확률과 통계 응시자에 비해 고득점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미적분 또는 비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까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과학 탐구 과목 중 서로 다른 분야의 1+2, 2+2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1+1 조합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1+1 조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양대도 그동안 과학탐구의 과목의 경우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다가 2024학년도부터는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수,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지표, 영역별 감점 등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상이하여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통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 준비방법. 대입전형 준비방법. 2024학년도 대입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기록이 간소화되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시에서도 서울대, 고려대의 경우 교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 역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이수하고 수업 시간의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자신의 교과별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연계, 심화, 확장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경향은 있지만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의학학 계열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도 수능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대학별, 전형별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의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 전형 방법,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